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 이야기 꼭꼬경의 채널의 윤희종 기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통신사들 5G 얘기를 하다가 통신사들이 5G 말고도 엄청 신경 쓰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인공지능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인공지능 얘기하기 전에 잠깐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가려고 해요. 뭐냐? 바로 문과생들 얘기예요. 문과생들이 취업이 안 된다. 이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죠. 뭐 취업시장에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뭐 문송합니다. 취업 안 되는 과들을 묶어가지고 문대, 사학과, 철학과 이렇게 해서 문사철 뭐 이런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문과생들이 취업이 안 되는데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취준생들 얘기에서 그치지 않고 상경계열의 이제 전유물로 여겨졌던 CEO들까지도 이과 출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갖고 와봤어요. 국내 기업 1,000개 CEO들의 출신 학과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 2010년에 이공계 출신 CEO 비율이 43% 정도였어요. 2019년은 결국 역전이 됐어요. 어떻게 역전이 됐냐? 문이과 비율이 48.4 대 51.6. 그러니까 이과가 더 많아진 거죠, 지금. 근데 이것도 지금 1000개 기업을 봐서 그런 거고, 제가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10대 기업을 뽑아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먼저 시총 1위가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같은 삼성전자 이제 고동진 사장도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그리고 2위가 어디냐?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은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경북대 고분자공학과, LG화학 신학철부 회장, 서울대 기계공학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검대 산업공학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회장, 서울대 산업공학과, 전현형 삼성 SDI 사장, 한양대 전자공학과.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CEO 중에 문과 출신이 네이버 한성숙 사장하고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정의선 부회장은 오너기업인이기도 하니까 진정한 의미의 CEO 중에서는 그 한성숙 사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지성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기획실 부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 독일 쪽에서 반도체를 파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자기 차에다가 반도체를 싣고 다니면서 팔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열정적인 분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이 반도체를 팔 때 문과 출신이니까 어떻게까지 했냐?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그 반도체 전문 서적을 하나를 사서 그걸 통째로 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LG그룹의 지금 이제 권영수 부회장 있죠? 이분도 이제 굉장히 이과적인 곳을 많이 거쳐오신 분이거든요. LG 디스플레이도 갔다 오셨고, LG U+. 이분도 문과 출신이에요. 이분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문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술적인 걸 중시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이분이 이제 새로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기술적인 기업의 CEO로 가시면 집안의 대소사도 멀리하고, 원래 CEO가 참가하는 외국 전시회 이런 것도 안 가시고 밤새도록 그 기술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내 기술 전문가들하고 대화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문과 출신이 CEO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은 정말 특이 케이스인 분들이고, 점점 문과가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팩트인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얘기하려는 인공지능 세상이 완벽하게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문과들은 이런 기술 위주의 세상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겹쳐지면 정말 이제 문과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리가 없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대체한다고 나오는 그런 직업들도 대부분 문과란 말이에요. 뭐 세무사, 회계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문과의 이제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불리는 게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도 이제 AI가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언론계에서도 사실 AI가 이미 기사를 쓰는 세상이 왔고요. 보면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봤자 먼 미래의 일 아니냐. AI가 뭐 사람을 대체하는 게 정말 가까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 AI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 아마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프리크라임이라는 조직이 나와요. 얘네가 이제 3명의 예언자들한테 예언을 받아서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조직인데, 이게 이미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IBM에서 크러쉬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거든요. 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그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 시간, 인물 이런 거를 특정하는 이 AI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IBM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워싱턴 DC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무대죠.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범죄율이 한 30% 정도가 급감을 했다고 해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 노스포인트라는 또 기업이 있어요. 얘네가 또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콤파스라는 인공지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재범률을 계산하는 AI예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의 신시내티주에서는 이 콤파스라는 인공지능을 실제로 법관이 형량을 정하는데 이 콤파스에 자문을 받는다고 해요. AI가 얘가 재범 확률이 높은데요? 하면 형량을 세게 때리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IBM, 아까 말한 그 IBM에서 로스라는 인공지능 변호사를 만들었는데 이 변호사가 실제로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AI 기술이 정말 SF 영화에 나오는 수준까지 이미 발전해 버린 거예요. 혹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19세기에 방직자들이 방직 기계 때문에 자기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열받아서 기계들 다 때려 부순 그런 운동이거든요. 사실 이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 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신러드주의라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러드가 뭐냐면 이 러다이트 운동을 주도했다고 알려지는 전설상의 인물인데 실존 인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우리 직업을 기계에 뺏길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에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근데 또 반대로 AI가 발전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직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낙관론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관론과 낙관론이 막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관론과 낙관론이 충돌하니까 제가 혼자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새로운 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저희 채널에서 EJ라는 프로그램 아마 보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거 진행하시는 분이거든요. 남희연 기자님이랑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채널 후의 남희연 기자입니다. 한번 어떤 출입처 계셨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가장 최근까지는 자동차를 담당했었고요. 그 전에는 뭐 건설도 담당했고, 그 전에는 뭐 방산이라든지 중공업, 조선, 네, 뭐 화학,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이 AI 인공지능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까지 맡았던 기업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데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뭐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뭐 이런 어떤 기업 단위별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도입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해야만 이제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 AI를 좀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뭐 GS건설, 뭐 현대건설 이런 어떤 대형 건설사만 보면은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에다가 자율주행까지 결합한 기존의 노동자들이 했던 어떤 작업 인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요즘은 좀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이제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거네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기존의 어떤 인부들이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일들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로봇들이 좀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전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정도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대체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항공물류 이쪽에 저번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현대상선, 지금의 HMM 홍보팀이 이제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암스테르담 항구가 완전 자동화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본인이 갔다 왔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사진을 보내준 게 있거든요.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사진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휴일 아니야? 아니,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진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항구는 굉장히 분주한 곳인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이게 관리하는 사람 몇 명만 있고 이게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산신항 그 자동화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썼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 기억에 이 항만 노동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일도 물론 그리고 없어지고 있고 뭐 챗봇 서비스 나오면서 상담원들도 일자리 없어지고 있고 은행 그 창구 직원들도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까? 실제로 이게 어디로 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LG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낸 보고서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가 흔히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관론자들은 노동 총량의 오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도입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봇이 일자리를 하나 차지하면은 인간이 일자리를 하나 잃는다. 이런 것은 약간 단순화했다. 이런 측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으니까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쵸. 제가 취재했던 이 현대차 사례만 봐도요. 현대차는 옛날에 뭐 재경직 무슨 뭐 해서 문과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하셨다. 문과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지금은 실제로 많이 뽑지 않아요. 근데 그 대신에 무엇을 뽑느냐 하면은 인공지능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뽑아요. 근데 엄청 많이 뽑는 게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을 공개 채용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상시 채용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눌 거 없이 그냥 계속 뽑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일자리를 얘기를 할 때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를 채용한다고 해서 문과생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선배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문과라서 그런가? 방금 그랬잖아요. 문과의 일자리가 없애고 있는데 인공지능 일자리는 많이 뽑는다. 이게 오히려 그게 단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세무사야. 근데 세무사를 AI가 대체를 해서 내 일자리가 없어졌어. 근데 옆에서 인공지능 관련 인력 많이 뽑는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없어져서 늘어났으니까 괜찮다. 이거는 좀 공리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옛날처럼 이렇게 방금 말했지만 단순한 일자리만 없애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는데 이 미국에는 AI 작곡가도 있대요. AI 작곡가가 작곡을 하면 그게 기본 인간 작곡가들이 봐도 와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곡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메가피 교수가 뭐라 했냐면 과거 대량 생산 기계가 단순 육체 노동을 대체했던 것이 1차 기계 시대라면 현재는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에 힘입어 로봇과 인공지능이 복잡한 육체 노동, 나아가 지식 노동마저 대체하는 2차 기계 시대로 이미 진입했다. 실업 증가, 나아가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양극화가 된다는 거예요. 선배같이 이과는 잘 나갈지 몰라도 나 같은 문과는 힘들다는 거야. 근데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즉각적으로 세무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인공지능 발달로 저 직업을 가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일자리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도 뭐냐면 기업은 어쨌든 돈을 벌라는 사람들인데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 돈을 어디다 투입하겠어요? 그 돈을 투입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F-16 전투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무인 전투기로 대체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누굴까요? 파일럿이죠. 파일럿 한 명이죠. 근데 이 무인 전투기를 운용함으로써 옛날에 없었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예냐면은 옛날에 F-16 한 대를 운용하는데 뭐 이렇게 지원 인력, 정비 인력, 이 인력들이 100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 무인 전투기를 운영하면은 여기에 관한 인공지능 뭐 설계부터 그다음에 운용, 그다음에 뭐 사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까지 총 168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산수만 해봐도 마이너스 100에 플러스 168이니까 68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물론 그 일자리의 총량만 보면은 선배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일자리라는 거는 좀 감성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한 명 한 명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일자리를 잃는 파일럿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무인 전투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생기냐, 몇 개 없어지냐 이런 게 산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결국은 산업은 변하는 거고 우리는 인류는 항상 답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가장 국가적 지금 과제가 어쨌든 일자리를 늘리는 거란 말이죠. 인공지능에 대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흐름을 옮겨 타는 것이 명확할 거고 옛날에 있었던 일자리를 조금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근데 그것이 총량이 더 늘어난다. 이러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많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근본적인 그 전제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 얘기가 장밋빛 전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회가 지금 변할지 모르잖아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오스본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결국 그 자동화 때문에 미국 일자리의 47%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 반복적인 임무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비정형적 이런 임무까지 대체를 해버리니까 미국의 일자리가 지금 반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미국 일자리 얘기해줘요. 하여튼 제가 실제 사례를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아마존이 2025년까지 약 10만 명 정도를 재교육을 할 거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 사람들을 대체를 할 거니까 이 사람들의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 재교육을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직업 재교육이지. 결국 어쨌든 너네 딴 데 취업을 우리가 시켜주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너네 자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만 갈 거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수술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 로봇 때문에 의사가 없어지냐, 뭐 지금도 뭐 논란이 되지만 의사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있듯이, 그러니까 수술 로봇이 어떻게 진화했냐 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수술 로봇이 의사를 도와주는 역할로, 그렇게 보조하는 역할로 발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이제 택시도 한번 볼게요. 뭐 이게 자율주행이 도입된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도 반발하고 심지어 뭐 트럭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자율주행이 들어오면은 이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5단계가 된다고 해서 시스템 오류를 완전히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기 위해서 그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이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간의 보조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날이 올 거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저희 항공에 있었으니까 그 비행기가 지금 다 오토파일럿이 어차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반드시 기장, 부기장이 필요한 거, 그거랑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관론, 낙관론 나눠서 싸우는 이유가 미래라서 그런 게 아닌가.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니까 비관론도 나오고 낙관론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보면은 지금이야 뭐 이것들이 우리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느냐 여기 가지고 노는데,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달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은 그냥 인간이 노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노동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 이런 측면은 어때요? 제가 이제 비관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 어쨌든 우리가 인공지능이란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비관론자라고 하더라도 야 그렇다고 너 인공지능 개발하지 마, 이건 또 웃기는 일이니까. 그럼 결국 이 파도는 우리에게 올 거고 이걸 어떻게 대비하는 게 중요하냐, 거기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공감하는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러다이트 운동을 얘기했는데, 이때도 당시 노동자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200년 지나고 나니까 이미 기계로 다 대체가 됐어요, 사실은. 그 가운데도 이제 필요한 인력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기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생산적인 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본소득제 같은 논의가 뭐 되고 있잖아요. 뭐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실험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제 상상인데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기계가 완전히 인간을 대체해서 노동이 필요 없는 세계가 된다면 소수의 엘리트들만 노동하고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기본소득 받아 먹으면서 놀고 먹고 이런 세계가 오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선배 말대로 한다면은 기계가 인간을 돕는 쪽으로 간다, 뭐 이쪽으로 간다면 기업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그런 프로세스 같은 걸 정확히 뭐 구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걸 어디에 재투자를 할까,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또 일자리를 늘리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그 인공지능 사회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가야 되나, 이런 것도 기업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사실 가장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기업일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그냥 무작정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마지막으로 선배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그 꽃구경 컨셉 아시죠? 네. 끊임없이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뭐 할까요? 방금 제가 이제 사회적 책임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이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다. 그 사회적 책임을 요즘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계신데.
최태원 회장님? 맞아요. 요즘 그분이 계속 어디 갈 때마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맨 처음에 볼 때 너무 재벌 오너가 너무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진정성 있는 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번에 선배가 정해줬으니까 다음번에는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